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보다도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울릴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가혹하지만 솔직한 답변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성의 본질 그리고 사랑에 대한 독일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는 당신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했던 그녀가 어느 순간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돌변했을 때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니체가 발견한 것은 여성에 대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혐오나 쓴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깊이 투자하여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권력 역학에 대한 냉철하고 외과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이해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공연 캐릭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 혐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깨어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의 본성, 사랑, 관계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순응하도록 설계된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가 본 진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 현대 연애가 가져온 복잡한 심리전을 헤쳐나가는 방식까지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진실한 여성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입는 가면, 뒤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불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니체는 남자의 행복은 내가 할 것이다. 여자의 행복은 그가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고대의 여성 혐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세요. 니체가 드러냈던 것은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 전략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직접 강요하려고 합니다. 반면 여성은 그 의지를 강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온 생존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에게 직접적인 권력이 거부되었을 때 그들은 간접적인 권력을 익혔습니다. 신체적 지배가 남성의 영역이었을 때 심리적 영향력이 여성의 전문 분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너무 미묘하고 정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의 지난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나요? 대신 그녀는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녀는 물러나곤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곤 했죠. 그녀는 명령하지 않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원하는 모양으로 서서히 변해갔던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원한 여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낭만적인 시에서 찬양하는 양육의 여신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립이 아닌 감정적 영향을 통해 현실을 형성하는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과 의견이 다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노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감정적 검증의 원천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관계에서 변화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인정하지 않는 취미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이유, 친구들을 덜 만나기 시작하는 이유, 자신의 의견마저도 자신에게 불확실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감정적 의존을 통해 길들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삶의 감정적 퍼즐을 알아낸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내어주는 것에서 오는 감정적 안정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선한 남자가 여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사랑은 그녀의 필요를 당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남성적 미덕은 여성의 승인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포기하느냐에 따라 측정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지지자로서,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여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로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가 그녀에게 관계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성의 관심, 남성의 자원, 남성의 감정 에너지를 자연스러운 이유로 간주하도록 조건을 받아왔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가 남성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상호 애정으로 위장한 정교한 권력 교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선택되고 원하며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을 줍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그녀에게 자율성, 자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양측은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관계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패턴, 감정적 조작, 미묘한 행동 방식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진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진실을 엿볼 때 씁쓸해지거나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게임에 대한 여성을 싫어하거나 게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니체는 세 번째 길을 제시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숙달입니다. 게임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플레이할지, 플레이 방법, 그리고 테이블에서 완전히 벗어날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을 바탕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여성은 공개적으로 공격적인 여성도 아니고 명백히 조작적인 여성도 아닙니다. 바로 무고한 통제의 기술을 완벽하게 갖춘 여성입니다. 그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고 지지하고 배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신비롭게도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그녀의 감정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도덕적 폭정이라는 니체의 개념을 익혔습니다. 즉, 죄책감, 수치심, 정서적 의무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슬프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정서적 안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된 당신은 그녀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을 바꿉니다. 그녀는 절대 친구들과 사귀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계획을 언급하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목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녀는 더 아름답고 더 취약하고 더 궁핍해집니다. 이것은 가장 정교한 감정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녀를 조종자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유형의 영향력이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통제된 당사자가 자신의 복종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억압받지도 보호받지도 조작당하지도 필요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세상은 축소됩니다. 당신의 결정은 이것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녀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의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자율적인 발달보다는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역할에 의해 점점 더 정의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녀의 의식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인의 의지가 감정적 욕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위로 융합되는 감정적 합병으로 간주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종속되면 어느 쪽도 진정한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끊임없는 검증과 관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자존감에 대한 그녀의 승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니체는 이것을 상호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적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매달린 두 불완전한 사람은 의존성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약한 미덕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당신이 참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를 당신의 주된 책임으로 삼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자율적인 의지를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그녀의 승인이 필요한 정도만큼만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그가 자기 극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발달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 안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여성의 기분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의 회자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애정에 중독되지 않고 애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정 조작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통제해온 여성은 이러한 변화를 즉시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통해 관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녀가 새로 얻은 자율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선다면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정 전술을 더 까다롭고 더 교묘해지고 위기와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강해진다면 당신은 결코 사랑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전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성들을 유독한 관계 역학에 갇히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환상을 지적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주고 충분히 희생하면 마침내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만큼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불안정, 끊임없는 안심의 필요성, 드라마를 만드는 경향 등이 모두 사랑이 치유할 수 있는 과거 상처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낭만주의 문화의 가장 파괴적인 신화 중 하나로 여겼던 구세주 콤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불편한 법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 역학을 직시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되찾고 감정적 독립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이세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니체의 깊은 통찰력, 특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가혹하지만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도 혹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조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부러진 새 증후군처럼 상처받은 여성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불안정함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내가 강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녀의 불안정성이 정말 치유할 상처가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녀의 기분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안심을 요구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그녀의 필요에 따라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녀가 상처 입고 취약한 한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보호자이자 제공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녀는 상처받는 것이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사실은 정교한 형태의 상호 의존성, 즉 필요와 구원에 중독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니체의 통찰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의 심리적 쇠약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고 강한 여성은 당신이 그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감정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 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에 자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당신 또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구하려는 드라마에 중독된 남성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여성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니체는 많은 남성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상호 의존적인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둘 다 구원 판타지에서 각자의 역할에 너무 바빠서 진정한 심리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당신 자신의 발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녀의 반응이 고조될 것입니다.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 관리자로서의 예전 역할로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험을 견뎌내고 드라마에 다시 몰입하기를 거부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정성을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거나 결국 다른 구세주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상처를 입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과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여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여성입니다. 후자는 당신이 그녀의 기능장애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당신을 벌하려 할 것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큰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과 필요를 혼동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파트너십과 심리적 뱀파이어주의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니체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모두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관계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상호 파괴의 레시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체성을 합병하면 둘 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신 각자의 약점이 다른 사람을 강화하고 개인의 발전이 멈추고 양측이 자아를 위해 관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심리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사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거리가 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베풀고 의존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 안에서 충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조작을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여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가치를 느끼는 법을 배운 남성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리적 힘을 키우는 일을 해온 희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도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기에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 시간과 변화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필요가 아닌 힘의 장소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지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여신이나 악마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당신의 필요를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장, 파트너십, 상호 발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여성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주권적인 남성이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남성보다 파트너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위버맨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완전히 마스터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할 수 없는 사람,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완전해져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외부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신과 여성, 권력과 매력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 조작으로부터의 자유, 필요성으로부터의 자유,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니체가 한 세기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성에게 씁쓸하고 원망스러워지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강하고 더 잘 알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진실을 한번 보고 나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깊은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진정한 힘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